자, 이번 시간에는 차입원가 자본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문제 2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기 전에 차입원가 자본화 계산틀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그 전에 알려드렸던 거랑 같은 건데, 자, 제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출, 자,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 관련된 자료를 입력하시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자본화 차입원가 계산하기 위한 여기는 특정 차입금 관련된 거. 자, 여기는 일반 차입금 자본화 관련된 거. 여기는 일단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요렇게가 계산 틀입니다. 자, 지금 자료가 이제 주어질 텐데 지출액 자료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자, 제가 이제 조금 복잡한 경우로 제가 예를 들어놨는데, 자, 4월 1일 날 얼마를 지출을 했다. 이때부터 이제 자본화 개시를 한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리고 7월 1일 날 지출을 했고, 근데 정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지출을 했다. 일부 금액을. 그런 경우고, 자, 10월 1일 날 지출이 있는데, 그 전에, 자, 9월 1일부터, 하여튼 9월 한 달, 9월 한 달은 자본화를 하지 않는 자본화 중단 기간이다. 자, 이런 경우, 자, 그리고 이제 X2년도 6월 말까지 공사를 한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여기를 이제 잘 표시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자본화 중단이 있는 경우. 자, 이때부터 자본화 개시를 한다. 그러면 자, 3개월 빠져야 되죠. 자, 그리고 자본화 중단한 기간 1개월 빼야 되고, 자, 이럴 경우에 연평균 지출액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제가 알려드렸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이 금액, 지출한 금액 곱하기 개월수 나누기 12 그렇게 해주는데, 지금 개월수가 자, 4월 1일부터 기말까지면 9개월인데, 그러니까 3개월 빼면은 9개월인데, 요거까지 빼줘야 돼요. 요거까지 빼줘야 된다. 그래서 8개월. 자, 이 금액 곱하기 8 나누기 12 n 플러스 그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요거는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뺀 금액, 정부 보조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빼줘야 된다. 자, 그래서 이 금액에서 이 금액 뺀 금액 곱하기 6개월이 아니라 5개월 나누기 12 그렇게 입력을 하시고, 자, 요거는 이제 3개월이죠. 남은 게 요 금액 곱하기 3 나누기 12 n 플러스 MR 하시면 연평균 지출액이 나온다. 그거를 여기다 써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X1년도, 여기가 이제 X1년도라고 치고 여기가 X2년도라고 치면은, 자, 여기는 X1년도에 대한 계산 과정을 기재를 하면 되는 거고, X2년도에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패턴으로 그 밑에다가 기재를 해서 푸시면 된다. 자, 여기는 지출액 합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자본화하는 차입원가, 여기서 이제 계산하겠지만 그거를 기재를 하시고, 여기는 이제 정부 보조금 빼줘야 된다. 이제 자산 차감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X1년 말 요 적격자산에 대한 장부 금액이 되겠죠. 자,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자, 여기는 이제 연평균 지출액 계산을 해서 기재를 했다. 자, 여기는 이제 특정 차입금 관련돼 가지고, 자, 특정 차입금이 얼마냐, 그리고 그 X1년도에 자본화 개월수가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자율, 그래서 이자 계산하시고, 자, 일부 금액을 예치를 했다.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수익이 발생했다. 그러면은 자, 그거 관련된 개월수 요거는 자본화 기간에 해당되는
그 개월수. 자분할 기간에 해당되면서 예치한 기간에 해당되는 그 개월수죠. 자, 그래서 요거에서 요거 뺀 거는 요쪽으로 보낸다. 자, 그리고 여기 이자에서 여기 이제 여기 요거 관련된 이자가 이제 주어지는 경우 그러면은 바로 빼서 여기로 보내서 요거는 특정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가 든다. 여기 이제 이자율이 주어지고 이제 요 이자는 안 주어지고 이자율이 주어졌다. 그러면 이자율 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는. 자, 요거를 해서 여기로 보냈죠. 여기에서 여기를 빼면은 요 금액이 나온다. 그 전에 알려드렸던 계산틀하고 뭐 계산틀은 똑같아요. 왜냐면 위치가 다 똑같고 해당되는 금액이 똑같기 때문에. 근데 표시만 제가 뭐 마이너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더 이해하기 쉽도록 어차피 요거 그 전에 했던 거나 요거나 같은 거지만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이렇게 표시를 했고, 자 그래가지고 자 자본화 이자율 구해가지고 자본화 이자율에 요 금액을 곱해가지고 여기다 기재를 합니다. 자, 이게 일반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가 꼭 되는 게 아니죠. 실제 발생한 이자가 얼마냐, 그거랑 비교를 해서 비교할 거를 이렇게 나란히 두고 더 작은 거, 더 작은 거에 체크해 가지고 일반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로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일반 차입금 자료가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면은 자 이자율을 기재를 하시고 자 차입금이 얼마냐, 그리고 개월수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무슨 뜻이냐. 요거는 요겁니다. 요거를 간략하게 기재를 한 거예요. 자, 왜냐면 지금 중복되잖아요. 이거랑 중복되고 이거랑 중복되고. 자, 중복되는 걸 다 기재를 할 필요가 없죠. 공간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그냥 요렇게만 기재를 하시고, 자 속으로는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거 전체에 해당되는 거는 자본화 이자율을 여기다 기재를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분자에 해당되는 거, 분자에 해당되는 게 실제 발생된 이자죠. 그거는 여기다 기재를 하시고, 그런 다음에 이 금액에서 자본화 이자율 곱해 주시고, 자 그러면 그 금액이 나오죠. 요거랑 이제 비교를 해서 일반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로 기재를 해 주시면 된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간단하게 줄여서 썼다. 자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밑에 참고에 쓴 거는 참고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X1년도에 대해서 계산을 하시고, X2년도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거랑 같은 패턴으로 아래쪽에 기재를 하셔가지고 푸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문제 1, 이거는 2012년 10년도 지났네요. 이제 자 그때 출제됐던 문제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자 X1년 2월 1일에 이 기계장치를 직접 제작하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리고 X2년 6월 30일에 완성이 됐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난 모르겠어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또 그것도 맞게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 이렇게 읽어봤을 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되죠. 자 X2년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자 2개월간이죠. 일시적으로 불가피하게 생산이 지연됐어요. 그 사유는 이제 여기 부품업계 총파업이 있었다. 자 불가피하게 필수적으로 자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으면은 자 자본화 중단을 하지 않는다. 그냥 자본화 그냥 쭉 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문제를 푸실 때 불가피하다, 필수적이다. 그러면
이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자, 이 당시에 이 문제를 볼 때는 조금 헷갈렸을 수 있죠. 자, 생산이 지원됐어? 그 이때 안 했어? 이때 자본화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자, 자본화를 그냥 하면 된다.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본화 중단을 하느냐, 자본화 중단을 하지 않느냐, 그거를 판단하는 게 사실 차입원가 자본화 계산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면 돼요. 득점과 관련해 가지고 다른 거 이렇게 뭐 막 계산하는 거 이런 건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자, 여기 지출액 자료가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차입금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가장 먼저 주어지는 자료가 보통 특정 차입금이거든요. 자, 차입금 A는 특정 차입금이다. 근데 이제 12만 원은 자,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기 예금에 예치를 했어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여기 2월 1일 날 이거 제작을 시작을 했고 지출도 발생했고 자, 지금 차입원가는 이미 발생되고 있었어요. 자, 우리가 자본화 개시하는 시점이 언제냐? 세 가지 요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자, 지출이 발생돼야 되고, 차입원가가 발생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관련 필요한 활동을 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공사를 시작한다, 어떤 제작을 시작한다. 자, 그 세 개가 다 요건이 맞아야지 그때부터 자본화 개시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차입원가 발생은 보통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 많죠. 일반 차입금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확인은 해주셔야 되는데 확인 안 해도 거의 이제 그거는 해당이 되고. 자, 언제 시작하느냐, 언제 지출이 일어나느냐, 그거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2월 1일 날이 자본화 개시일이에요. 자본화 개시일인데 지금 이 특정 차입금 A를 차입한 게 1월 1일 날 1개월 먼저 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1개월 먼저 차입한 거 요거를 빼주셔야 되고, 요 12만 원 일시 예치한 거 이것도 1월 달 그 자본화 기간에 해당되지 않는 그때는 요거 일시 예치한 것도 계산할 때 빼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차입금 BC는 일반 차입금이다. 그리고 뭐 일시 예치 근데 일반 차입금은 일시 예치를 고려를 안 하죠. 그래서 이거는 확 그어버리고, 이런 자료가 주어진다, 확 그어버리세요. 자, 이렇게 자료가 주어져 있고, 물어보는 게 이제 1, 2, 3, 4, 5. 1, 2, 3, 4, 요거는 일반적인 그런 거예요. 그리고 5번은 이제 서술식인데, 적격자산에 대해서, 요 개념은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제가 그 전에 유형자산 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런 걸 막 달달 외우고 이렇게 할 필요 없고, 제가 그냥 이렇게 어디에 있다, 그것만 제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요거 물음 1, 2, 3, 4, 요거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출액 자료가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이제 날짜랑 요건 다 기재를 해놨어요. 자, 이걸 이제 기재를 해본다면은 2월 1일 날 자본화 개시가 돼요. 자본화 개시가 되는데, 자, 2월 1일, 자, 요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때부터 개시가 된다. 이때부터 개시가 된다. 6월 30일까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자본화 중단은 없지만 개월수가 약간 헷갈리죠. 2월 1일 이거 월떨결에 막 하다 보면 개월수를 앞에 2개월을 뺄 수가 있어요. 1개월만 빼셔야 돼요. 1개월 일단 1개월 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11개월이죠. 11개월. 자, 2월 1일 날 60만 원 지출을 했고, 자, 6월 30일 날 60만 원 지출을 했고, 자, 9월 30일 날 40만 원 지출을 했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물어보는 것 중에 이게 있어요. X1년 말 장부 금액 얼마냐.
그래서 자, 지출액 합계, 지출액 합계가 지금 160만 원이죠. 160만 원. 160만 원. 그리고 X 2년도에 대해서 그 연평균 지출액 계산할 때 또 이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출액 합계를 이렇게 기재를 하시고,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이제 자분화되는 차입원가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기재를 하시고, 자, 제가 이제 딱 정형화된 위치, 그거는 제가 그대로 뒀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적당한 위치에서 이제 시작을 하시면 돼요. 연평균 지출액에서 시작을 하시든 특정 차입금에서 시작을 하시든. 근데 이거는 딱 이렇게 정해진 거예요. 서로 상대적인 위치가. 이거는 이제 X 2년도에 대해서 상대적인 위치가 딱 정해진 거는 제가 요거를 다 이런 표시를 그대로 두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딱 고정돼 있다 이런 뜻이죠. 그걸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기에 연평균 지출액인데, 연평균 지출액 계산하는 거는 지금 이건 아까 좀 아까 설명드린 계산틀 거기서 하는 것보다, 거기서 했던 것보다 더 쉬운 거죠. 요 개월수 11개월 요거 적용을 해주시고, 그래서 60만 원 곱하기 11 나누기 12 n 플러스, 자, 그리고 60만 원 이건 이제 딱 반년 6개월이니까 60만 원 나누기 2 n 플러스, 그리고 40만 원 이거는 3개월 곱하기 3 나누기 12 n 플러스. 자, 그렇게 하시면 자, 연평균 지출액이 나오죠. 자, 연평균 지출액이 95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정 차입금, 특정 차입금이 지금 60만 원이에요. 60만 원. 60만 원. 자, 해당된 개월 수가 11개월입니다. 11개월. 자, 이자율은 12%죠. 12%. 그래서 이자가 얼마냐면 66,000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시 예치한 거 12만 원 있죠. 12만 원. 자, 12만 원. 자, 요거 개월 수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이다. 6개월 써버리면 안 돼요. 왜냐면 자본화 개시 기간, 자본화 개시한 날이 2월 1일. 그렇기 때문에 1월 달은 해당이 안 돼요. 1월 달은 해당이 안 되고, 그래서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5개월입니다. 5개월. 자, 5개월. 자, 이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거는 뭐 이자 금액이 주어진 게 아니라, 자, 이자율이 주어졌어요. 이자 계산을 해라. 그거죠. 그래서 9%. 자, 9% 하면은 이자가 얼마냐면 4,500원. 4,500원 이렇게 돼요. 자, 요거에서 요거 뺀다. 요거에서 빼서 그러면 61500. 요게 이제 특정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가 된다. 자, 그다음에 요거에서 요거를 빼요. 자, 요거에서 요거를 빼. 요게 여기까지 딱 걸리게끔 제가 해 놓은 거예요. 자, 요거에서 요거 빼면은 얼마냐면 50만 원. 50만 원이 되고, 자, 이거에서 이거 뺀다. 빼면은 45만 원이죠. 45만 원. 45만 원에 자본화 이자율을 곱해서 요걸 기재를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는 실제 발생이자. 자, 요걸 계산을 하려면 일반 차입금 자료, 요걸 가지고 계산을 하죠. 자, 일반 차입금이 B랑 C인데 이자율 12%, 8%. 요게 자,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X 1년도에 해당되는 게 두 개가 있다. 자, 그래서 12%짜리랑 8%짜리랑 이렇게 있다. 자, 지금 12%짜리는 60만 원. 자, 60만 원에 자, 개월 수가 지금 보시면 6개월이죠. X 1년도에 6개월. 자, 6개월. 그리고 지금 8%짜리는 20만 원에 대해서 몇 개월이냐면, 자, X 1년 말까지 있어요. X 0년부터 해가지고. 자, 그러면 1년 쭉 있는 거죠. 일반 차입금은 자본화 기간과 상관없이 그 회계 기간 전체로 따집니다. 자, 그래서 12개월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분의 12 그렇게 쓰는 것보다 그냥 1 이렇게 쓰시면 되죠.
뭐 이걸 안 써도 뭐 상관없지만 내가 요거 개월수를 내가 다 검토를 했다. 그런 뜻으로 일을 씁니다. 일을 왜 쓰냐? 제가 이제 계속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 20만 원만 딱 썼어요. 근데 뭐 있어 다른 게 내가 신경 써야 될 일이 뭐 볼펜이 떨어졌다든가 아니면 뭐 감독관이 뭐 특별한 언급을 했다든가 어떤 뭐 특별한 상황으로 해가지고 내가 다른 데 잠깐 신경을 썼어. 그리고 다시 딱 봤어. 근데 20만 원만 있어. 이거 가만있어. 이게 몇 개월이더라? 다시 볼 수가 있잖아요. 다시 봐야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을 쓰는 거는 내가 이거 개월수 다 확인했어. 12개월이야. 그런 뜻으로 곱하기 2를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썼으면은 자, 이제 요거랑 요거를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좀 아까 제가 계산틀 설명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듯이, 자, 요거 가지고, 자, 요거랑 요거를 계산을 합니다. 자, 요거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요거는 뭐 여러분들 계산기 사용 능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은 자, 요거 곱해서 n 플러스 넣으시고, 자, 곱하기 12% 엔터 이퀄 그걸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요거 n 플러스 곱하기 8% 엔터. 그런 다음에 GT 하면 엔터로 입력한 값들이 나오죠. 자, 그 금액을 여기다 써주시고, 그리고 그 금액 나누기 MR 메모리에서 딱 불러내요. 자, 그러면은 이거 전체가 되죠. 그게 자본화 이자율이다. 자본화 이자율을 써주신다. 자, 그렇게 하시면 가장 이제 빠르게 계산을 할 수 있는 거고, 나 그것까지 못해. 그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각자 능력껏, 자, 이거 곱하기 이거 해가지고 n 플러스, 자, 요거 곱하기 요거까지 해서 n 플러스 mr 해서 요거부터 쓰시고, 그 다음에 자본화 이자율은 이거 어떻게 되지? 분모가 요거는 이제 암산이 돼요. 암산이 되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거 암산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 또 한번 계산해 가지고 자, 나눠 주시면 자본화 이자율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실제 발생 이자 계산하시면 52,000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자본화 이자율 구하시면 10.4%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좀 아까 말씀드린 계산기 사용법, 요거는 제가 재무회계 기본 과정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죠. 자, 그래서 45만 원 곱하기 10.4% 하면은 46800 이렇게 됩니다. 작은 거 체크하시면 요게 일반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다. 자, X 1년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러면은 지금 요거랑 합하면은 얼마냐면은 이렇게 돼. 108300. 그래서 답으로 일단 뭐 답으로 X 1년도에 대해서 쓴다면, 자, 무르밀 연평균 지출액 95만 원 요거 써주시면 되고, 자, 자본화 이자율 요거 10.4%. 자, 그 다음에 X 1년도, X 2년도 자본화율 차입원가. 근데 자, 특정하고 일반하고 구분해서 제시해라. 자, X 2년도는 조금 이따 하고, X 1년도 특정은 61500 요거고, 일반은 4680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답안에 기재하실 때는 여기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출제위원이 채점위원이 딱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물음사에서 X 1년 말 적격재산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뭐 자산 이름 뭐 건설 중인 자산 이런 식으로 뭐 계정이 붙을 수가 있겠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적격재산 장부 금액.
이거에다가 이거 더하면 되죠. 자, 요거 합한 금액을 장부 금액으로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 자, 남은 게 지금 X2년도 자본할 차입원가. 그래서 X2년도에 대해서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연평균 지출액을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자, 요 자본할 차입원가를 연평균 지출액 계산할 때 이걸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 그거에 대한 제시가 없어요. 그 제시가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편한데, 그 제시가 없어. 그래서 이 문제만 푼다 그러면은 두 개 다 해봐야 돼요. 왜냐면 이 자본화 그 전년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를 이 당해년도 연평균 지출액 계산할 때 이거를 넣느냐, 넣지 말아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국제 기준에 없어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떤 책에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내용도 있는데 그게 바람직할 수 있죠. 근데 또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는 이거를 안 넣는 걸로 돼 있어요. 그리고 국제 회계 기준 읽어보면은 딱 어떻게 해라, 그렇게는 안 돼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져야 맞아요. 그래서 이 문제 말고 이거 이후에 출제된 문제들에는 다 어떻게 하라, 그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 문제는 제시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두 개 다 해봐야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일단 넣어봤어. 이거를 연평균 지출액에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은 X2년도의 연평균 지출액이 954150 이렇게 돼요. 지금 3월 1일 날 요게 있죠. 요걸 지금 안 적었는데 30만 원 있어요. 지출액. 요거 계산하실 때는, 자, 요거 곱하기 6 나누기 12 n 플러스, 그리고 30만 원 곱하기 3개월 나누기 n 플러스, 나누기 12 n 플러스, 이렇게 뭐 X 1년도 한 거랑 똑같은 패턴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연평균 지출액이 X 2년도에 이제 954150으로 계산이 됐다. 자, 특정 차입금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60만 원이 6월 말까지 있어요. 자, 60만 원. 자, 6월까지, 그럼 6개월, 이렇게 되고, 자, 이자율은 12%. 그래서 36,000원. 이게 이제 특정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가 되고, 여기는 일시해치한 게 없기 때문에, 자, 요거를, 여기 이제 30만 원인데, 자, 여기다 기재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 이거 빼주면 얼마냐면 654 15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일반 차입금은 지금 이거밖에 없어요. B 개월 수가 지금 10개월로 하셔야 돼요. 이건 일반 차입금은 회계 기간, 자본화 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회계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10개월. 그래서 이제 뭐 여기 12%짜리 하나 있고, 지금 60만 원에 대해서 10개월 이렇게 뭐 여기다 기재를 한다면 요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시간이 급해 나는, 그러면은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자율 12%, 하나밖에 없으니까 12%고, 이자 여기서 막 계산해. 여기 X2년도는 10개월 60만 원 곱하기 10개월 나누기 12 곱하기 이자율 12% 해가지고 실제 발생 이자를 계산할 수도 있다. 어쨌든 계산하면 6만 원이에요. 이렇게 기재를 하고 계산을 하든. 근데 이제 보통 자기 하던 패턴으로 하는 게 실수할 확률이 적죠.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 곱하시면은 얼마냐면은 78498 이렇게 됩니다. 작은 거 요거, 작은 거 요건데, 요거를 그냥 답으로 쓸 수 있느냐, 또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안 넣고 연평균 지출액을 계산을 하면은 얼마냐면 이게 90만 원 나와요. 90만 원. 90만 원에서 30만 원 빼면은 이게 이제 60만 원. 60만 원 되고, 60만 원에 12% 하시면은 72,000원 이렇게 됩니다. 72,000원. 72,000원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작죠. 예. 이게 작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이거다 답이. 예. 그래서 일반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는 요거 6만 원 기재하시고, 특정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 예. X 2년도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기재를 하시면 된다. 자,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신경을 써야 될 게, 자, 자본화 중단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예, 그거 판단하는 거. 요거 뭐 불가피하다, 뭐 필수적이다, 막 그런 거, 어쩔 수 없다, 부득이하다, 막 그런 상황. 그러면은 이 기업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자본화를 하게 되면 비용이 적어지죠. 비용이 적어져요. 그러면 이익이 많이 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그게 좋죠. 경영자 입장에서 세금 더 내는 거 그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익이 많이 나는 게 경영자 입장에서 좋은 거니까. 자, 근데 뭐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자, 불가피하다, 필수적이다, 그런 지연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그냥 자본화 쭉 해라. 자, 그런 거 판단하는 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런 거는 뭐 무조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X 2년도에 대해서 연평균 지출액 구할 때 전년도에 자본화한 차입원가를 반영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런 문제에서 제시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두 개 다 해봐야 되는데, 근데 그런 문제였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왜냐면 그 이후에는 다 주어져요. 주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어질 거고, 뭐 하여튼 문제 1은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2는 2022년 작년에 출제된 문제. 근데 배점 6점이에요. 여기 지금 물어보는 게 6개인데 배점 6점, 하나당 1점씩이죠. 자, 자료가 주어졌는데, 자, 자료에 비해서 배점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면은 좀 빨리 기재를 하고, 계산도 빨리 하고, 답도 빨리 기재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자, 그래서 여기 좀 간략하게 기재를 했어요. 금액을 좀 짧게 기재하는 스타일, 그걸로 기재를 했는데, 자, 여기 자료 보시면 X1년 4월 1일 날 구축물 건설을 시작을 했고, X2년 말에 완료를 했다. 자, 여기 주어졌잖아요. X2년 적격자산 평균 지출액 계산 시 X1년 자본화 차입원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야 돼요. 계속 주어져 왔어요. 계속 주어져 왔고, 고려하지 않는다, 이게 더 좋아요. 그쵸? 사실 고려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낫죠. 자, 지출 내역 있고, 차입금 있고, 일시 투자 자료가 있고, 물어보는 게 지금 똑같아요. X1년, X2년. 특정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 그리고 일반 차입금 자본화 이자율, 일반 차입금 자본화 차입원가. 요거 계산하라는 게 똑같은 패턴이고, 딱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자, 빨리빨리 계산을 하면서 빨리빨리 답을 기재를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자본화 중단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개월수도 별로 안 헷갈리죠. 4월 1일이면 우리가 많이 보는 그 날짜죠. 남은 개월수가 9개월이다. 자, 그래서 60만원. 자, 60만원 지출을 했고, 10월 1일 날 90만원 지출을 했고, 자, X2년 1월 1일 날 30만원. 그래서 여기 조금 옆에. 자, 30만원. 10월 1일 날 120만원. 자, 이렇게 지출을 했고. 자, 이거 가지고 연평균 지출액 X1년도 이거 구하시면은 675000 이렇게 돼요. 자, 특정 차입금 지금
80만 원. 이게 80만 원이 특정 차입금이고 80만 원 곱하기 개월 수가 지금 4월 1일 날 차입을 했어요. 예. 그리고 특별한 게 없단 말이야. 예. 그러니까 9개월. 자, 9개월 이렇게 되고, 자, 이자율은 얼마냐면은 이자율 4%. 예. 자, 4%. 이렇게 하면 이자가 24,000원.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시 예치한 거. 자, 20만 원 예치를 했죠. 20만 원. X1년 중 3개월 동안. 예. 자, X1년 중 3개월 동안인데 이게 뭐 자분화 기간을 벗어난 거 그런 거 없어요. 자, 차입한 게 4월 1일이고 예, 지금 자분화 개시가 4월 1일이기 때문에 자, 그냥 3개월 해주시면 된다. 3개월. 예. 그리고 연 3%. 자, 3% 하면은 얼마냐면 1,500원. 1,500원 이렇게 돼요. 자, 이걸 빼주시면 얼마냐면 22500. 예. 근데 빨리 그냥 쓰세요. 이거 뭐 어디 그 이후에 또 써먹을 게 없으니까. 예. 그리고 여기가 딱 단순하게 딱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물어봤다. 예. 그러면 22500. 예. 바로 써주신다. 답을. 예. 자, 그리고 요거에서 요거 빼주신다. 요거에서 빼주시면 얼마냐면 55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요거 빼주시면 125000. 이렇게 되고, 지금 일반 차입금 자료가 지금 요거랑 요거 6%짜리 9%짜리인데 지금 X1년도 두 개 다 해당이 되죠. 6%짜리 9%짜리 6% 9%. 자, 6%짜리는 60만 원인데, 자, 60만 원 곱하기 개월 수가 지금 9개월이에요. 9개월. 자, 요거 90만 원짜리. 자, 90만 원짜리는 지금 3개월이죠. 3개월. 자, 요거 가지고 요거랑 요거 계산을 해 보면은 자, 요게 47250. 자, 이게 7%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시면 8750 이렇게 되고 작은 거 요게 되니까 8750. 요게 이제 자분화 이자율 그리고 자, 일반 차입금 자분화 차입원가 이렇게 써주신다. 자, 그리고 이제 X2년도 자, 요거 60만 원, 90만 원, 요거 이제 150만 원, 150만 원이죠. 자, 150만 원 곱하기 요거 이제 개월, 요게 이제 1년이죠. 1년 쭉. 그거 M 플러스. 그리고 요것도 이제 1년이니까, 요거 M 플러스. 요거는 3개월이니까, 요거 곱하기 3 나누기 12 M 플러스. 그렇게 계산을 하시면, 여기 X2년도 연평균 지출액이 210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특정 차입금 지금 80만 원 지금 X2년 말까지 쭉 있네요. 자, 그러면 지금 80만 원이 12개월 쭉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자율, 이자율이 지금 4%죠. 자, 그럼 이자가 얼마냐면 32,000원, 32,000원 바로 기재를 하시고, 자, 지금 일시예치 없으니까 요거 이렇게 보내가지고 80만 원, 자, 80만 원 빼시면 지금 130만 원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일반 차입금 지금 있는 게 요거 두 개가 지금 X2년도에도 있어요. 6% 9% 저게 X2년도에도 있어. 그래서 이게 개월 수가 어떻게 되는지. 자, 지금 개월 수가 요거는 6개월, 요거는 4개월. 그래서 요거는 6개월, 요거는 4개월 이렇게 되죠. 자, 요거 가지고 이거랑 이거 계산하시면 실제 발생 이자는 45,000원, 자분화 이자율은 7.5% 이렇게 됩니다. 7.5%. 자, 요거 곱하시면 얼마냐면 97500. 이게 더 작아요. 그래서 45,000원을 바로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자료 양 대비 배점이 좀 작아가지고
제가 좀 막 생략할 거 생략하고 그렇게 기재를 하는 식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뭐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자, 문제 2는 이렇게 작년에, 그러니까 최근에 출제된 문제라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 어려운 건 없죠, 뭐 이거 뭐. 여기는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었다. 대신에 배점이 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계산을 해서 답을 기재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되고, 자, 문제 2개만 풀어봤더니 조금 여러분들 서운하실 수 있겠지만 서운해하지 마시고, 자, 더 문제를 접하고 싶다. 혹시나 문제를 접하고 싶다. 그러면은 제가 재무회계 기본 과정에서 뒤에 이제 연습 문제, 정보 보조금이 있는 경우, 두 경우. 자, 제가 책으로 보여드린다면, 문제 1, 문제 2, 요거 이렇게 했으니까, 자, 참고를 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2022년 회계사 기출문제, 2022년 회계사 기출문제도 제가 재무회계 기본 저거 주관식 문제 2개 다 푼 다음에 이것까지 제가 풀어드렸어요. 이거 풀면서 제가 또 많은 말을 했어요. 자본화 중단 기간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의 경우, 이거는 이제 기간이 회계 기간 뭐 3개, X1년, X2년, X3년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여기 뭐 저기 자본화 중단하는 거, 그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풀 것인가. 자, 그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이론적인 부분도 엄청 설명을 했어요. 좀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맞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재무회계 기본 강의에서 말씀드린 부분, 제가 이제 자막으로 넣을게요. 그 시간대가 어떻게 되는지.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재무회계 기본 과정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어떤 단어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렇게 제가 설명한 그런 단원들이 있어요. 차이본가, 이 단원이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하니까 여기서 지금 실전 과정에서 특별히 할 게 없죠. 자, 그래서 2문제만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 여기에서 소개를 안 한 부분들은 재무회계 기본 과정, 특히 저 뒷부분에 주관식 문제 부분, 거기 보시고 맨 마지막에 요거 2022년 회계사 기출문제 관련돼 가지고 제가 설명한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자, 나는 다른 걸 하겠다. 차이본가 작년에 출제됐으니까 내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만 잘 유지를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뭐 그냥 이 정도 보시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차이본가를 마치겠습니다.